안녕하세요. 주식경제의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최근 이제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또 중국이 어떤 부동산의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지금, 아마 대공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기가 지금 버블이고 과열이다라고 증시가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증시가 쉼없이 달려와서 전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는 시점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밀렸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인버스를 베팅해야겠다. 내가 숏 베팅을 해야겠다. 나 선물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질 거라고 앞으로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물타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지난 38년간 데이터, 즉 인베스팅에 나와 있는 85년부터 1985년부터의 차트를 나스닥 차트를 보고 38년간의 내가 숏배팅을 했을 때 언제 대박을 날 수 있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확률을 도출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락에 베팅을 하면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제가 이렇게 지금 찍는 영상은 아마 거의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특히 대공황 유튜버나 아니면 그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아마 그럴 겁니다. 왜냐면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만하는 많은 유튜버들을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부터 영상 시작할게요. 자, 요 차트는 인베스팅의 나스닥 100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 1985년 9월부터 현재 2023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인데 1985년부터니까 약 38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눈으로만 봐도 알겠지만 대세 하락이 큰 폭락이 있었던 거는 2000년도에 닷컴 버블과 그리고 진짜 이걸 이제 2008년도에 08년도에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 사태와 그리고 현재 2022년에 일어났던 대폭락 사건입니다. 자, 요렇게 세 번입니다. 자, 코로나는 그럼 왜 뺐나요? 코로나는 우리가 빼야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인버스 잘못했다가 깡통 차신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 유튜브 영상도 있고 글도 정말 많았죠. 이때 다 망할 거라고 얘기하는 정말 유튜버도 많았고요. 경제 전문가도 진짜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때부터 주식을 안 하신 분들이라면 이때 아마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인버스를 하고 쇼패팅을 하신 분들은 이 정도의 상승을 경험하면서 물리셔가지고 깡통을 차셨거나 이미 큰 손실을 보시고 정리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빼야 돼요. 이 코로나19 사태는 결국에 상승으로 마감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의 38년 동안 일이 있었습니다. 고작 세 번이요. 근데 그 세 번 중에 정말 크게 뭐 만약에 쇼시나 하락을 베팅했을 때 인버스를 베팅했을 때 크게 먹을 수 있었던 기회는 두 번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08년도도 생각보다 짧았어요. 물론 이게 컸지만 이때보다 짧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도 먹을 기회나 먹을 각은 이때보다 작았다는 거예요. 2000년도 닷컴 버블 때보다. 그럼 이때 이 파동은 2000년도 닷컴 버블 때의 파동과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하락폭을 보였죠. 자, 그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반등이 크게 나온 상황이에요. 그쵸? 현재까지 기준에서는. 자, 그럼 우리가 세 번이라고 치고 이 세 번의 크러쉬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을 확률로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여러분 확률이 몇 퍼센트 나올 것 같습니까? 38년 동안 고작 세 번이에요. 그럼 확률로 환산했을 때
약 8% 정도가 됩니다. 정확히 7.8%인데 우리가 반올림해서 좀 8%로 치자고요, 그냥. 그럼 여러분들은 8%의 확률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하락에 배팅하고 모든 게 망할 것이다 하고 배팅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약간 맹신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여기 진짜 이거 다 망할 거다. 아 모든 게 다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다가 하락 배팅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깡통을 차시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 8%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것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누가 하는 얘기 듣고 일단은 하락 배팅 하고 보는 거야. 뭐 손절이니 뭐니 생각도 안 해. 근데 그 확률이 8%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아셨잖아요. 어떠세요? 이걸 알고 나니까. 그래도 하락 배팅을 하고 싶고 대공황에 걸고 싶으세요? 여러분 대공황은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38년간. 대공황이라는 건요. 여러분 1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0년 정도 그쵸? 100년이 넘었죠? 100년이 안 넘었죠 아직. 그러니까 100년 안에 한 번 일어난 거예요. 그럼 1% 정도의 확률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실력을 맹신하고 그 대공황에 배팅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좀 진짜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아니, 왜 이 사람은 도대체 공황을 주장하면서도 지금이 공황이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응? 차트로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제가 뭐 충분히 영상 어제하고 그저께 설명을 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부정하시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왜? 앞으로 경제는 분명히 안 좋을 겁니다.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중국의 이 경기 침체가 바로 해결될 수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결국에는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설 거라고요. 지금도 현재 솔직히 들어섰어요. 하지만 중국만큼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나라도 중국 정도 이상의 경기 침체에 들어설 수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 여러분 빈부격차는 훨씬 많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배팅을 하고 큰 실수를 한번 하고 시간과 여러 가지 돈을 낭비하는 동안 증시가 만약에 폭등을 하게 되면 결국에 부동산은 앞으로 미래가 밝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부동산을 제외한 주식이 미래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 돈은 어디론가 흐르고 움직이게 돼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그 돈이 몰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요. 경제가 좋지 않다고 해서 증시가 오를 수 있지 않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경제 전문가들이 그러면 엄청 부자가 돼야 되고 주식에 엄청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공황을 얘기하는 경제 전문가들이 하락에 베팅을 하고 엄청난 돈을 벌었어야 됐죠. 근데 경제 전문가들이 결과적으로 하락을 맞출 확률, 즉 크러쉬를 맞출 확률도 8%를 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진짜 만약에 차트로 그게 보인다. 그럼 그때 좀 의심을 하고 그렇게 해야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차트상으로 공황이 보이지가 않는데 공황을 의심하고 이야기를 하고 맹신을 한다. 그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나머지 92%의 확률로 여러분들이 깡통을 차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하는 말에 반박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도 결국에 사람은 쉽게 자기가 판단하는 것들을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후원을 하고 맹신하시는 분들도 쉽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를 저격을 한다고 해도 제가 바빠서 그런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두려고 하는 이유가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을 때 결국에 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든지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진짜 시리즈로 영상도 만들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제가 했을 때 그 임팩트가 나중에 했을 때보다 크지 않고요. 제가 막상 이것을 했을 때 생각보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먹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리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 영상을 하나 만들었지만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지켜보면서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아, 이제 구독자 수의 어떤 증가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이제 내가 또 만약에 뭐 제가 이번에 121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또 맞췄어. 121선 뭐 살짝 깨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 근처에서 61선 깨고 반등이 나왔어. 그래서 정고점을 넘었어. 그러면 사실 제가 다 맞춘 거잖아요. 그랬을 때의 어떤 반응들이나 구독자의 증가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고려해보고, 물론 그 할아버지 저격은 무조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또 제 구독자님들 중에서 댓글로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예,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걸 원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저격 좀 해달라고요. 예, 처음에 제가 구독자 수가 한 100명 정도 됐을 때요. 예,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꼭 그렇게 할 거고, 당연히,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그, 악덕을 많이 쌓았으니까, 그만큼, 예, 되돌려 받아야죠.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저격할 거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대공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몇 개월 뒤에. 그래서 어쨌든, 구독자 여러분들은 함부로, 인버스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앞으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앞으로 전망이 밝은 AI 관련주들, AI 반도체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리오프닝에 대해서도 요즘 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시장을 좀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인 회로를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주식시장을 바라보신다면 적어도 인버스나 그냥 대폭락론자들 그런 분들보다는 훨씬 더 수익률이 높을 거고 망할 가능성이 낮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의 어떤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추적해 나가면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